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은 일본 측에서 먼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난 3일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이 11월 중순에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지난 9월 만남을 약식회담이 아닌 간담이라 표현하면서 평가절하하던 일본이 2달 만에 태도가 바뀐 배경으로는 북한의 군사행동 탓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7차 북한 핵실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비롯해 대만 해협 평화, 러시아의 핵 위험 대처 등의 문제를 두고 포괄적인 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는 또 있습니다. 니케이 신문 보도 내용에는 양국의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니케이 신문에서 약간의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니케이 신문은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문제의 조정 상황을 기시다 총리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기업 등이 출자하는 재단이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미 일본 측에 기존 재단을 활용하는 방식을 우선으로 하는 복수의 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제안에 일본 측은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저자세 외교 자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상 이전에 일본 정부 차원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요구는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엄연히 강제징용 피해자는 우리 측인 상황에서 왜 미쓰비시 중공업 등 전범 기업의 채무를 제3자인 재단이 갚아야 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왜 기자들을 배석하지 않았는지 충분히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모두 상당히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쉽게 협상에 나서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정상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지 셈법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